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드디어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정계로 데뷔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저는 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쭉 질의답변까지 제가 유심히 듣고 또 보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감흥은, 야, 이렇게까지 윤 총장이 문재인 정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공격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그 의의나 의사선택이나 내용이 직설적이고 강했고, 어떤 면에서는 듣는 사람들은 속이 후련하다, 반문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실망하신 분들은 속이 후련하다, 기존에 세련된 정치인들한테서 듣지 못하던 그런 후련함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친문 인사들은 그야말로 10원짜리 동전만큼도 가치없는 회견이다,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국민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지만은, 저는 어쨌든 현 집권 세력을 비판하는 윤석열 총장의 그 내용이, 제가 기자 생활을 한 30여 년 했습니다만은, 정치부도 많이 있어 봤습니다만은, 이런 내용의 어떤 글, 물론 이분은 사자후는 아닙니다. 그냥 원고로 쭉 쓴 걸 읽었는데, 다음에 제가 기사를 보고 쭉 내용을 봤습니다. 그 연설문 전문도 보고 했는데, 이 내용은 정말로 센 내용입니다. 옛날에 80년대에 군사정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어떤 그런 사자후,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그런 아주 강하고 격렬하고 그냥 심장을 휘비는 그런 연설, 그런 사자후는 아니지만 내용은 정말로 그 이상으로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잠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윤 총장은 그랬죠. 모두에서 공직에서 물러나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앞나라를 걱정하고 도대체 나라가 이래도 되는 거냐고 하셨다면서,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 4년 전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기대와 여명으로 출발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특권과 반칙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리 모두 똑똑히 기억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어땠느냐? 경제상식을 무시한 소주성, 시장과 사원한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인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표퓰리즘 정책 등으로 수많은 청년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받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송두리째 비판을 하고 부인을 하고 나선 겁니다. 사실은 또 그런 부분이 계속 4년 동안 연속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들 겨우 일자리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내 편으로 갈라 상식과 공정, 법치를 내팽개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을 좌절과 분노에 빠지게 했다. 이 정권이 저지른 무도한 행태는 일일이 나열하기 어렵다.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과 윤리의식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 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야, 이 용어를 보십시오. 세지 않습니까? 무도한 행태. 정권과 이해관계를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리고 책임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 이건 또 경제인이 아니더라도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안 그러면 여러 어떤 기존의 시민단체 권력의 어떤 창출한 그 세력들이 자기끼리 모여서 먹고 있다는 거죠.
또 이 정권을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권을 연장해서 국민을 계속 약탈하려 해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권 연장을 해가지고 국민을 계속 약탈하려 한다. 이 약탈. 이게 얼마나 강한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저는 쉽게 동의나 하기는 힘듭니다. 도대체 국민을 약탈하려는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정권은 국민들을 약탈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고 전쟁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엄청나죠? 용어가. 독재고 전쟁이다. 자유를 27번, 공정을 16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정권은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두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의 자유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와 존엄한 삶 역시 중요한 것이다. 존엄한 사회에 기초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한 것이다. 이렇게 설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면 기회가 균등하고 공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떠버린 조국 장관의 어떤 그런 자녀들에 대한 특혜, 그걸 지금 비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로 나라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드는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모두를 힘을 합쳐야 된다. 함께 힘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0 중에서 9이 틀리더라도 정권 교체라는 하나만 맞다 그러면 우리는 다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전문을 보셨지만은 정말 이 문장은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반문파들에서는 보면 속이 후련하고 친문은 속이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회계문인데 어쨌든 회계문치고는 강하고 아주 후련하게 쓴 그런 문장입니다. 이 정권의 아픈 부분, 폐부를 그야말로 검찰총장 같은 그런 잣대로 지적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풍운합니다. 검찰에 풍운하죠. 10년 넘게 다른 동기들보다 10년 넘게 고시가 합격해가지고 뒤늦게 들어온 늦각인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한다 이래가지고 좌천을 받고 인사불이익을 또 받았고 박영수 특검 때 이제 수사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그 뒤에 문재인 정권 초기 2017년도에 서울지검장이 발탁이 돼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해가지고 두 사람을 구속을 시킨 장본인입니다. 구속을 시킨 뒤에도 계속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2단계를 업해가지고 검찰총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고마움으로 보원 인사락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청문회 때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야당의 반발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 정권에 그야말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역전이 됐죠.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추미애 장관이 또 들어오면서 주요 갈등이 엄청나게 근 1년을 지난해 한 해를 우리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뒤흔들고 나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대권을 향한 지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고 자기도 사실은 거기에 엄청나게 업을 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키워준 정권에 지금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럽니까?
비수를 꽂으면서 지금 타도 대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역설적인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참 풍운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 짧은 시간 내에서 그렇게 대통령 2명을 구속을 시키고 승승장구 해가지고 검찰총장까지 됐는데 다시 이제 자기를 키워준 정권하고 지금 완전히 등을 돌리고 지금 칼자루 거꾸로 잡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그건 뭐 우리가 세월이 지난 뒤에 역사가들이 평가해야 될 일이지만은 윤석열 총장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든 그런 어떤 이 정권의 토양, 이건 정말 한번 좀 우리가 짚어야 된다. 정말로 말이 아니다. 후한무치하고 내로남불이고 그야말로 촛불 정신을 완전히 이용한 그런 어떤 국민을 배신한 그런 정권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제 사표를 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모든 국민들의 어떤 일치된 어떤 마음들이 과연 내년 정권 교체 때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은 자신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80% 이상 지금은 뜻이 모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대권 후보가 야권에서 윤석열 씨가 돼야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많은 기회들이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은 현 정권이 다시 또 연장이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를 요즘 시중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각계각층에서 쌓인 이런 아마추어적인 정책 때문에, 그리고 특정 세력의 어떤 그런 이권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서글퍼하고 지금 곤궁에 빠져 있고 국민들이 진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걸 많이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윤석열 총장의 출마의 변을 보면서 야, 정말 윤 총장은 정치 감각이 탁월하구나. 만일 이 연설문이 흐리멍텅하게 그냥 미사억으로만 채워졌더라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상대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가는 부분들은 정말로 국민의 어떤 가슴 속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 하는 걸 제가 한 번 더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그런 관계, 윤석열 총장의 행보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